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 타워의 77층 연회장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억만장의 가치가 있는 계약 논의와 뒤섞였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인턴으로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데이터 분석팀의 박진석 이사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업계의 거물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거짓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박 이사는 지은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기 사무실에 커피나 타 나르는 눈에 띄지 않는 인턴으로만 여겼다. 지은은 지난 3개월 동안 그의 오만함과 무시를 견뎌왔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입에도 대지 않은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박 이사가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의 뒤에는 몇몇 아첨하는 동료들이 따랐다. 이지은 씨, 이런 중요한 날에 그냥 서 있기만 할 건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녀에게 잔을 강요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런 공개적인 압박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사님, 저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이사가 그녀의 잔을 빼앗아 더 강한 술로 채워 넣었다. 에이, 인턴 딱지 떼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자, 원샷.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독한 액체를 삼켰다. 술 기운이 즉각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졌다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거봐, 별거 아니잖아. 그는 이미 다음 목표물을 향해 몸을 돌렸고 지은은 현기증을 느끼며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라스로 향하는 문 쪽으로 향했다. 신선한 공기가 절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그녀는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팍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의 심장,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CEO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주변의 소란과는 동떨어진 듯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방금 중요한 대화를 마친 듯했고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알코올과 아드레날린이 충돌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괴롭혔던 비밀, 우연히 발견한 데이터의 이상 징후, 그리고 키메라 프로토콜이라는 불길한 이름이 떠올랐다. 그것은 회사의 가장 민감한 보안 시스템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내부에서부터 조작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 이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아무도 인턴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강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충동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 이사에 대한 분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회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절박함이 뒤엉켰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밀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는 가장 미친 짓을 선택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넥타이를 움켜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강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눌렀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하고 혼란스러우며 술에 취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키메라 프로토콜. 박진석이 내부의 적이에요. 그녀는 그를 놓아주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다. 지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공포가 그녀의 취기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연회장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그녀의 뒤로 수근거리는 소리와 박 이사의 경멸에 찬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인턴 생활은, 아니, 어쩌면 그녀의 경력 전체가 끝장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왔다. CEO와의 충돌, 그리고 그 키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기 위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와 있지 않았다. 대신 낯선 번호로 온 짧은 이메일이 있었다. 오전 9시 펜트하우스 오피스. 강태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CEO의 개인 집무실로 최고 임원들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어쩌면 법적 조치를 위한 소환일지도 몰랐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젯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혹은 그가 그녀의 경고를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타워의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활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어젯밤의 소동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침착해 보였다. 그는 지은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저, CEO님, 어젯밤 일은. 그녀는 사과를 해야 할지, 변명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즉시 해고하고 보안 요원을 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이 이런 어리석은 실수로 끝장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경멸 대신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어의 미소처럼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은은 숨을 참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고 어젯밤 그녀가 속삭였던 그 불길한 단어들을 입에 올렸다. 키메라 프로토콜이라. 그는 잠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를 시험하는 걸까? 강태준은 책상으로 걸어가 작은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턴 평가서가 아니었다. 훨씬 더 두꺼운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가볍게 던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을 내뱉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그 불가해한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너 합격이야, 이지은 씨. 합격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서 있다는 현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저는 어젯밤의 일 때문에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그녀는 사과를 마무리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강태주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어젯밤의 일, 그래, 그 키스 말인가. 그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자 지은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건 예상 밖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이지은 씨, 중요한 건 그 키스 직후에 내뱉은 당신의 말이었지. 그는 천천히 책상을 돌아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키메라 프로토콜. 그리고 박진석. 그는 마치 체스말을 놓듯이 단어들을 내뱉었다. 어떻게 알았나? 아니, 더 중요한 건 그걸 왜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경고했지? 그는 지은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도 최근 몇 달간 데이터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 사소하지만 일관된 변칙. 하지만 그 근원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키메라 프로토콜은 단순한 보안 소프트웨어가 아니야. 그건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의 심장, 아니, 이 나라의 핵심 인프라 보안을 책임지는 마스터키에 가깝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열쇠를 훔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어.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다. 박진석 이사님이 맞습니까? 태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박 이사는 유능해. 너무 유능해서 문제지. 교활하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워. 그는 자신이 구축한 디지털 왕국 안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직접 그를 건드리면 그는 꼬리를 자르고 사라질 거야. 아니, 어쩌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도망칠지도 모르지. 그는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이사는 내가 단순한 경영자인 줄 알아.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모르는 그저 돈만 밝히는 CEO로 보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래서 내가 미끼를 던졌지. 아주 미세한 데이터 흔적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무시하고 지나칠 혹은 발견하더라도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못할 그런 것들. 그런데 당신이 그걸 물었어. 이지은 씨.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차가운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박 이사뿐만 아니라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네. 당신의 비인가질에 박 이사의 방화벽을 우회하려는 시도들. 당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시스템에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지. 당신은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어. 당신은 유령이었지. 지은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CEO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를 합격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주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파일을 그녀에게 밀었다.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니었다. 10여 장에 달하는 비밀 유지 서약서와 컨설턴트 고용 계약서였다. 당신은 분석가로 일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너무 눈에 띄지. 그가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새로운 비서실 직속 개인 비서야.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비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업무는. 태준이 다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위장이야. 내 개인 비서로서
당신은 모든 최고 위급 회의에 합법적으로 배석하고 모든 통신 내역에 접근할 수 있게 돼. 박 이사는 당신을 완벽하게 무시할 테고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당신을 술김에 CEO를 유혹해서 한 자리 꿰찬 여자로 볼 거야. 어젯밤의 그 소동이 오히려 완벽한 연막이 된 셈이지. 그는 이미 당신을 얕보고 있어. 그걸 철저히 이용해 지으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연봉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이건 스파이 행위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석가이지 이런 첩보원은 공포가 밀려왔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었다. 박진석 같은 인물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태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즉각 간파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이지은 씨, 만약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 문을 나간다면 나는 당신의 침묵을 보장할 수 없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냉엄한 현실이었다. 박 이사는 어젯밤 당신이 나에게 경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아낼 거야. 그는 나처럼 관대하지 않을 걸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합격한 게 아니야. 당신은 퀀텀 리프의 미래를 구하는 거고 당신 자신의 미래를 원하는 대로 쓰게 될 거야. 지은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계산과 함께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키메라 프로토콜이라는 거대한 퍼즐과 박진석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도전 과제가 그녀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에 펜을 들었다. 저의 임무 수행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태준의 입가에 마침내 얇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첫째, 나에게만 보고한다. 둘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셋째,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는 서랍에서 새로운 출입증과 보안 노트북, 그리고 대포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지은 씨, 당신의 과거는 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끝났어. 진정한 퀀텀 리프에 온 걸 환영하네. 지은은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그에게 돌려주고 물건들을 챙겼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새로운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펜트하우스 오피스를 나와 복도를 걷던 그녀는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진석 이사와 마주쳤다. 그는 지은이 CEO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특유의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이, 인턴, 아직 안 잘렸나? CEO한테 직이라도 보전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서비스라도 제안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강태준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이미 당신을 얕보고 있어. 그걸 철저히 이용해.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지은은 그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진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사님, CEO님께서 정말 너그러우시더라고요. 저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됐어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제잘거렸다. 오늘부터 CEO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됐답니다. 정말 멋지죠, 이사님. 그녀는 새로운 출입증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박진석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혼란스러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이내 더 깊은 경멸로 바뀌었다. 개인 비서?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승진 축하하네. 그럼 이제 내 커피 주문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지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태도였다. 지은은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얼어붙은 미소로 지켜보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이용하기 쉬운 장기말로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이 판을 뒤집을 퀸이 될 작정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보한 노트북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임무가 시작된 것이다. 이지은의 이중생활은 다음 날 아침부터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77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옆에 마련된 그녀의 새 책상은 CEO 집무실 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은 그녀는 전략가라기보다는 어젯밤의 행운 혹은 불운으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한 겁먹은 인턴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강태준 대표의 복잡한 일정을 정리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커피를 가져다 줄 때도 손을 살짝 떨며 컵 받침에 커피를 몇 방울 흘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기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의 비서실장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지은은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의 모든 직원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음을 알았다. 박진석 이사는 그녀를 볼 때마다 멈춰서서 비웃음을 날렸다. 강 대표님 취향이 독특하시군. 이런 실수를 연발하는 비서라니.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지나갔다. 아니면 어쩌면 밤에는 다른 종류의 업무를 더 잘 처리하는지도 모르지. 그의 동료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지은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이용해 그 자리에 앉았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이 뼈를 깎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다. 박진석이 그녀를 위협이 아닌 경멸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순간 그는 방심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CEO의 귀에 무슨 말을 속삭일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러나 밤이 되자 이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보안 노트북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집중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의 디지털 심장부로 잠입하는 유령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제공한 백도어는 그녀를 시스템의 깊숙한 곳으로 인도했지만 그곳은 함정으로 가득했다. 박진석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미로였고 침입자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었다. 지은은 자신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광적인 편집증과 천재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복잡한 코드 속을 헤엄쳤다. 그녀는 박진석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에 키메라 프로토콜의 거래 증거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길은 수십 겹의 암호화와 감시록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치고 데이터 패킷을 조각내어 전송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코드라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며칠이 지났다. 박진석은 지은의 무능함을 즐기면서도
그녀가 CEO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라고 불렀지만 지은은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덧침을 알았다. 그는 분명 어젯밤에 그 경고를 어떤 식으로든 감지했거나 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허니팟 허니포터, 이군, 지은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박진석은 키메라 백업이라는 이름의 미끼 파일을 아주 찾기 쉬운 곳에 숨겨두었다. 누군가 그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즉시 박진석과 보안팀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호기심 많고 어설픈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며 이 함정을 팠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다 걸려들기를 바란 것이다. 그는 또한 내부 감시 로그를 강화했다. 특히 CEO 비서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비밀리에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만약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단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즉시 발각될 터였다. 박진석은 자신이 거미줄을 쳤고 어리석은 나비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은 그 미끼 파일을 발견했지만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허니팟의 코드 자체를 역으로 분석했다. 박진석은 자신의 함정에 너무 자신한 나머지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경보 로그가 전송되는 경로를 암호화했지만 그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서버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그것은 마치 철옹성을 지어놓고 쪽문을 열어둔 격이었다. 그녀는 그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성벽의 작은 균열을 통해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허니팟을 건드리지 않고 경보 시스템 자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는 박진석이 무엇을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아니라 거미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감시망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대신 그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외부 노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냥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진석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외부 통신 채널이었다. 그것은 그의 사무실 PC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접속하는 경로였다. 그것은 퀀텀 리프의 공식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다크넷의 한 지점이었다. 그는 그곳을 통해 키메라 프로토콜의 구매자와 접촉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접선 날짜와 시간이 암호화된 파일명으로 오가는 것을 포착했다. 디칠, 일주일 후였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강태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실수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그의 책상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줍는 척하는 동안 그녀는 낮고 빠른 목소리로 보고했다. 허니팟을 우회했습니다. 외부 채널을 확보했고 D7입니다. 그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은이 확보한 박진석의 외부 통신 로그 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격렬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D7. 예상보다 빠르군. 그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있어. 우리가 압박을 가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재촉한 셈이야. 그가 지은을 돌아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 박진석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민해질 거야. 그는 덫을 더 놓을 걸세. 당신의 임무는 증거를 더 찾는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유인해야 해. 그는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강태주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거대한 유리벽을 가리켰다. 일주일 후 이사회와 주요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기술 시연회가 열릴 거야. 박진석이 키메라 프로토콜 2을 발표하는 자리지. 그날이 바로 그의 거래일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 시연회를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삼아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날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무대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 걸세. 당신이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내 손에 쥐어줘야 해. 수백 명의 눈앞에서 그가 변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해야 하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 계획이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강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이지은 씨, 그녀가 멈춰섰다. 조심해. 박진석 같은 짐승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약해 보이는 것부터 물어뜯는 법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박진석의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시연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퀀텀 리프타워 77층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팽팽해졌다. 강태주는 키메라 프로토콜이 시연회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관련 부서 전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복도에는 날카로운 고함과 피로에 지친 탄식이 뒤섞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지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불호령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커피를 날랐다. 박진석은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고 동시에 자신의 배신 계획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성공적인 발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 이면에는 지은이 확보한 D7이라는 마감 시한의 압박이 존재했다. 그는 외부 구매자들로부터 거래를 서두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동시에 내부의 공모자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지은의 밤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박진석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가 속한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다. 그녀가 확보한 다크넷 통신 채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강태준에게 보고했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유출과 자금 세탁은 내부의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해요. 재무팀이나 감사팀에 그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강태준의 대답은 차가웠다. 찾아내. 그것은 명령이었고 지은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다. 그녀는 박진석의 통신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암호화된 메시지 조각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퍼즐 맞추기였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패턴을 찾았고 특정 키워드와 숫자 조합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던 중 박진석의 의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을 단순한 낙하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CEO의 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거슬렸다. 그는 그녀의 무능함이 지나치게 연극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지은 씨, 강 대표님이 요청하신 자료일세.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시연회 관련 극비 재무 데이터야. 대표님 책상에 직접 올려드리고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해선 안 돼. 그의 눈은 뱀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지은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다. 이 봉투 안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추적 장치나 혹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미끼가 들어있을 터였다. 그녀는 최대한 어수룩하게 눈을 깜박였다. 어머, 이렇게 중요한 걸. 제가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CEO 집무실로 바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그곳의 CCTV 사각지대에서 특수 스캐너로 봉투를 스캔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봉투 안에는 문서와 함께 아주 얇은 RFID 태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이 봉투를 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구역, 예를 들어 자신의 집으로 가거나 혹은 봉투를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박진석에게 경보가 울릴 터였다. 교활한 자식. 그녀는 욕설을 삼켰다. 그녀는 태그를 조심스럽게 비활성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상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곧장 강태준의 사무실로 갔고 마침 그곳에는 태준뿐만 아니라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CFO인 윤성환 전무도 함께 있었다. 지은은 봉투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박 이사님이 전해주신 극비 자료입니다. 대표님, 강태준은 그녀의 연극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윤 전무에게 밀었다. 윤 전무, 마침 잘 됐군. 박 이사가 보낸 시연의 예산안 같은데 검토 좀 해주게. 윤성환 전무. 그는 회사 내에서 강직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했지만 지은은 그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진석의 자금 흐름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윤 전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에 RFID 태그가 있을 법한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스쳤다. 그는 지은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평가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꼼꼼히 확인해보죠. 그는 지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그녀는 박진석과 윤성환이 사용한 암호화 키워드가 몇 년 전 중단된 회사의 오래된 프로젝트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구매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박진석이 윤성환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였다. 키메라 전송과 동시에 자금은 제네바 계좌로, 흔적은 자네가 지워 내일의 모든 것이 끝난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CFO 윤성환. 그가 바로 내부의 공모자였다. 박진석이 기술을 훔치고 윤성환이 돈 세탁과 회계 조작을 담당한 것이다. 이들은 퀀텀 리프를 통째로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지은은 이 증거를 즉시 암호화하여 강태준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쿠데타였다. 다음 날 새벽, 강태준은 지은을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복원된 메시지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있었다. 윤성환이라, 내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자인데.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들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어.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와 인턴의 구분이 없었다. 그곳에는 같은 전장에선 두 명의 전략가만이 존재했다. 이지은 씨, 당신 덕분에 괴물의 머리 하나를 더 찾아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경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윤성환은 재무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
우리가 박진석을 잡는 순간 그는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망칠 거야. 긴장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위험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있었다. 아니요.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히려 더 간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잡으면 됩니다.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지? 시연의 날, 박 이사님은 키메라 프로토콜을 외부로 전송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윤 전무님은 제네바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승인하겠죠. 지은은 노트북을 열어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저는 지금 그들의 통신망에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들의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래가 성공하도록 돕는 겁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명해봐. 박 이사님의 전송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송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죠. 동시에 윤 전무님의 자금 이체 승인 신호를 잡아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시연 회장의 메인 스크린, 박 이사님이 자신의 걸작을 발표할 바로 그 스크린에 저는 이 두 가지 증거를 동시에 띄울 겁니다. 키메라 프로토콜이 외부로 전송되는 로그와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은행 이체 내역을 이사회와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대담함을 넘어선 미친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져야 했다.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저 유능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부사였다. 만약 실패하면 태준이 낮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회사는 공중분해되겠지. 하지만 성공한다면 지은이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리는 뱀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자르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마침내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그리고 시연 회장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내 개인 비서에게 이관하도록 조치해.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지은 씨, 무대를 준비하지.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시연의 당일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술 전문 매체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의 시선은 키메라 프로토콜이 이라는 이름이 거대하게 투사된 무대 중앙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다. 퀀텀 리프의 미래, 나아가 국가 기관망 보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태준 대표는 무대 한쪽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사회 임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가 쥔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기회에 걸었다.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인 윤성환 전무는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태연하게 안경을 닦고 있었지만 그의 다리는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볼룸 뒤편, 조명과 음향을 통제하는 어두컴컴한 제어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시연의 기술 지원 스태프 조끼를 입고 헤드셋을 쓴 채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가 아닌 이 건물의 디지털 신경망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표시하는 수백 개의 데이터 라인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주인공인 박진석 이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퀀텀 리프의 보안을 책임지는 천재 개발자이자 오늘 이 혁신을 이끈 영웅이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키메라 프로토콜리의 혁신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기존의 보안이 벽을 쌓는 것이었다면 키메라는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위협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변형시키며 침입자를 고립시킵니다. 박진석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자신의 걸작을 자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진정한 핵심이며 강태준 같은 경영자는 자신의 천재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 발표가 자신의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이자 화려한 퇴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진석은 라이브 데모를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키메라 프로토콜이 어떻게 외부의 가장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방어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콘솔로 걸어갔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그는 시뮬레이션 공격을 실행하는 척하며 콘솔 아래 숨겨진 단축키를 눌렀다. 그것이 바로 키메라 프로토콜의 마스터 코어 데이터를 외부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마지막 실행 명령이었다. 제어실에서 지은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다. 시작됐어. 그녀가 헤드셋 마이크에 낮게 속삭였다. 강태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석의 시스템에서 거대한 데이터 패킷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계획대로 즉시 개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데이터의 경로를 가로채 즉시 강태준의 개인 보안 서버로 우회시켰다. 동시에 그녀는 박진석의 시스템에 전송 완료라는 거짓 신호를 보냈다. 박진석의 콘솔에는 작은 녹색 확인등이 켜졌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윤성환 전무가 돈을 이체하고 자신이 이 무대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청중을 향해 팔을 벌리며 외쳤다.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퀀텀 리프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다. 윤성환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던 그녀의 모니터에 그가 제네바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이체 승인하는 로그가 잡혔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제 이 두 개의 화면을 메인 스크린에 띄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가 실행키를 누르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진석의 콘솔에서 전송 확인등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며 깜박이기 시작했다. 구매자로부터 즉각 왔어야 할 수신 확인 답신이 오지 않은 것이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준비해둔 비상계획 오메가 프로토콜을 가동시켰다. 그것은 자신에게 닥칠 모든 위협을 전가시킬 희생양을 만드는 잔인하고 교활한 프로그램이었다. 그가 두 번째 숨겨진 명령을 입력하자 시연회장의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청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박진석의 화려한 발표 자료 대신 섬뜩한 붉은색의 보안 경고 창이 떠올랐다. 치명적 시스템 오류, 내부자에 의한 불법 데이터 유출 시도 감지.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석은 이 혼란을 틈타 마치 자신도 방금 이 사실을 알았다는 듯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콘솔을 다급하게 조작하는 척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오메가 프로토콜이 실시간으로 조작해낸 거짓 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출 시도, IP 주소, 접근 시간, 그리고 그 로그의 종착지가 가리키는 사용자 계정, 사용자 아이디 LJ 7701, 소속 CEO, 비서실, 이름 이지은, 볼륨 안의 모든 시선이 제어 실족을 향했다. 박진석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지은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다, 저 여자야. 이지은 인턴, 아니, 이젠 비서라고 했나. 저 여자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키메라 프로토콜을 훔치려 했어. 그녀가 스파이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지은에게 집중되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경악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CEO의 비서가 어떻게 저런 애송이가. 윤성환 전무는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보안 요원들이 지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믿는지 아니면 그녀를 버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은 자신이 이제 유령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박진석은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먹은 인턴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집어들고 제어실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볼륨의 통로를 가로질러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의 당돌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무대 중앙 박진석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박진석이 사용하던 메인 콘솔의 예비 포트에 망설임 없이 연결했다. 박진석이 경멸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지은 씨.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시겠다. 보안.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지은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진석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볼륨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정말 대단한 쇼였습니다. 박진석 이사님. 당신의 오메가 프로토콜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놓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의 오만한 얼굴이 일순간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놓친 것? 그게 대체 뭔데? 네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 조잡한 연극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지? 보안, 뭐 하나. 당장 저 여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그의 고함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보안 요원들은 강태준의 미묘한 손짓 하나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박진석의 눈을 꿰뚫었다. 당신이 놓친 건 바로 저예요, 이사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당신은 내가 그저 술에 취해 대표에게 키스나 하는 머리 빈 인턴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의 오메가 프로토콜 함정에 걸려들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에 너무 자만한 나머지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엔터 키를 내리쳤다. 당신은 당신의 걸작 키메라를 만들었지만 나는 당신의 걸작에 나만의 서명을 남겨뒀어요. 박진석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무슨 짓을. 그가 자신의 콘솔로 달려가 제어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박진석이 띄운 거짓 로그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시스템의 코어 아키텍처가 나타났다. 나는 이것을 야누스키라고 부릅니다. 지은이 설명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열쇠죠. 하나는 당신처럼 내부에서 문을 여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 같은 배신자를 위해 영원히 문을 닫는 얼굴입니다. 스크린 중앙에 거대한 붉은색 자물쇠 아이콘이 나타났다. 관리자 권한, 박진석, 영구적 접근 거부. 박진석이 자신의 콘솔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접근 거부, 접근 거부. 붉은 경고창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조롱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시스템에서 자신을 차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로그아웃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지털 참수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했다. 이 미친년이. 그가 절규했다. 하지만 지은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진석이 경악으로 얼어붙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느라 바쁜 와중에 당신은 당신의 공범을 잊으셨더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두 번째 명령을 입력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두 개로 분할되었다. 청중은 숨을 삼켰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왼쪽 화면에는 지은이 가로챈 실제 데이터 전송 로그가 실시간으로 재생되었다. 키메라 핵심 원본 파일이 박진석의 IP 주소에서 출발하여 지은이 미리 설정해둔 강태준의 보안 서버로 빨려 들어가는 경로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박진석이 주장한 이지은의 유출 시도가 아니라 박진석의 유출 그 자체를 증명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그것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의 재무 시스템 로그였다. 바로 몇 분 전 이사회 앞줄에 앉아있던 최고 재무 책임자 윤성환 전무의 디지털 서명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스위스 제네바의 익명 계좌로 이체 승인되는 내역이 떠올랐다. 두 개의 화면은 완벽한 교차 검증이었다. 기술 유출과 자금 세탁이 바로 이 순간 이 무대 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앞줄에 앉아있던 윤성환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출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이미 그곳은 강태준의 사설 보안 요원들이 맑고 서 있었다. 윤 전무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저한 듯 다시 의자에 쓰러졌다. 박진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야수 같은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다. 조작이라고? 이지은 씨, 당신이 조작이라고 말했나요? 지은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아니, 그것은 음성 파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복원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것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스크린 중앙에 거대하게 떠올랐다. 키메라 전송과 동시에 자금은 제네바 계좌로, 흔적은 자네가 지워. 디데이에 모든 것이 끝난다. 발신, 박진석, 수신, 윤성환. 박진석과 윤성환. 두 사람을 연결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고함을 질렀고 이사들은 경악했다. 당장 저놈들을 잡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석은 자신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잡히기 전에 도망쳐야 했다. 그는 무대 중앙에 무거운 콘솔을 지은을 향해 밀어붙였다. 이 배신자년. 지은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콘솔이 바닥에 부딪히며 거대한 소음을 냈다. 이 혼란을 틈타 박진석은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보안 요원들이 맑고 있는 정문이 아닌 무대 뒤편의 비상구로 질주했다. 그는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박진석이 비상구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 무대 옆에서 내려왔는지. 조용하지만 산처럼 굳건하게 박진석의 탈출로를 막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눈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어디 가시나, 박 이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박진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비켜, 강태준. 하지만 강태준은 그저 양복을 입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박진석의 주먹을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 같았다. 박진석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강태준은 그대로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하지만 박진석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남은 손으로 옆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들어 강태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강태준은 팔을 들어 그것을 막아냈지만 스탠드의 묵직한 충격에 몇 걸음 물러났다. 바로 그 틈을 타 박진석이 다시 비상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 직전 무대 뒤에서 달려나온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몸을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진석은 야수처럼 저항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거칠게 제압당했고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절규가 볼륨에 울려 퍼졌다. 놔, 이거 놔. 내가 퀀텀 리프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동시에 다른 요원들이 의자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윤성환 전무에게 다가가 그를 체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혼란 속에서 강태준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재킷을 여몄다. 그는 소리치는 기자들과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무시하고 다시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지은은 여전히 콘솔 옆에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콘솔을 꽉 붙잡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섰다. 무대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볼룸 안에는 그들 두 사람뿐인 것 같았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턴을 향한 시험이나 비서를 향한 명령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존경과 안도감, 그리고 승리를 공유한 동료에 대한 묵직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에,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끄덕임이었다. 지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거대했던 불신의 벽, 배신의 방화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박진석과 윤성환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고 투자자들의 고함과 이사들의 경악이 뒤섞였다.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은
가장 참혹한 스캔들로 변모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강태준 대표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무대 조명 아래 창백했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 끔찍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질서를 선언했다. 그의 침착함이 패닉에 빠진 장내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여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보시다시피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는 내부의 심각한 부패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정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그는 박진석의 범죄나 키메라 프로토콜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공적인 내부 감사와 즉각적인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기자들에게는 추후 공식 발표를 약속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그의 냉철한 리더십이 회사가 즉시 붕괴하는 것을 막았다. 이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무대 한편에서 지켜보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그녀는 2명의 최고 임원을 수백 명의 눈앞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전쟁을 끝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직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지금은 그녀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몇 주가 흘렀다.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는 강태준의 말대로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을 겪었다. 박진석과 윤성환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들과 연관된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가 강 대표의 단호한 구조조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지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확대했고 뿌리 깊게 밝혀있던 부패의 고리들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잘라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낡고 병든 조직을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 중심에는 새로 신설된 부서,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가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방어적인 전산실 개념이 아니었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총괄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며 키메라를 대체할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부서였다. 그리고 그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름에 전 직원은 경악했다. 이지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커피를 나르던 인턴, 대표의 눈에 들어 낙하산 비서가 되었다고 수군거리던 바로 그 여자가 회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시연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며 침묵했다. 그들은 이지은이 무대 위에서 박진석의 디지털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임명은 보상이 아니라 유일한 자격자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책임이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이지은의 사무실은 77층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에 자리 잡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지만 그녀는 창밖을 볼 틈이 없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오염된 시스템을 폐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양자 방벽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가 야누스 키라고 불렀던 개념이 그 핵심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팀은 회사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모두 박진석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범죄에는
연루되지 않은 순수한 기술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젊은 여성 상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첫 번째 회의부터 노골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본부장님, 15년 경력의 수석 개발자가 그녀를 불렀다. 그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비꼬는 듯한 억양으로 발음했다. 박 이사님의 시스템을 전부 폐기한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 복잡성을 이해는 하십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쌓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의 말에는 동조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붉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김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박 이사의 시스템은 복잡하죠. 하지만 그건 복잡성이 아니라 자신의 배신을 숨기기 위한 난잡함이었습니다. 그는 보안이 아니라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린 그 미로에 갇혀 있었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설계도를 띄웠다. 그것은 간결하고 우아하며 빈틈이 없었다. 이것이 양자 방벽입니다. 우리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거울을 만들 겁니다. 모든 위협은 시스템에 도달하기 전에 반사되어 그 근원지로 되돌아갈 겁니다. 야누스 키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죠. 수석 개발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의 처리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스크린에 수백 줄의 코드를 띄웠다. 제가 지난 사흘 밤낮으로 만든 새로운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기존 자원의 30%만으로도 처리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개발자들은 스크린의 코드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몇 달간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이었다. 그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수석 개발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이지은은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부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연기를 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명확했고 그녀의 지시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팀은 그녀의 비전과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법정 다툼은 길고 지저분했다. 박진석과 윤성환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모든 것이 강태준 대표가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지은이 강 대표의 사주를 받고 증거를 조작한 스파이라고 몰아세웠다. 여론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지은이 법정에 제출한 단 하나의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것은 박진석의 시스템 자체에 심어져 있던 야누스 키의 로그 기록이었다. 그것은 이지은이 심은 것이 아니라 박진석이 만든 키메라의 코드 충돌을 이용해 그녀가 활성화시킨 것이었다. 시스템 자체가 박진석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로그에는 박진석과 윤성환의 디지털 서명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진석 자신의 천재성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셈이었다. 결국 박진석과 윤성환은 산업 스파이 혐의, 대규모 횡령, 그리고 국가기관망 보안 위협 혐의 등으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과 결탁했던 외부 세력과 라이벌 기업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퀀텀 리프 다이나믹스는 가장 큰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거듭났다. 양자 방벽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회사는 진정한 퀀텀 리프, 양자, 도약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지은 본부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 전체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은 밤, 이지은은 타워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박진석에게 쫓기듯 술에 취해 도망쳤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그녀는 거대하고 고요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강태준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뒤에 멈춰 섰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직속상관과 부하 직원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투를 함께 치른 전후 사이의 고요한 유대감이었다. 조사가 공식적으로 모두 종결되었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약간의 피로감과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박진석과 윤성환의 잔당들도 모두 처리됐어. 정말 끝났군. 그는 지은의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는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지은으로서 그와 마주 서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키메라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연 회장이 생각나는군.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지은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지. 당신이 나에게 그 경고를 속삭였던 순간. 그는 그날의 황당했던 키스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기묘한 에피소드일 뿐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날 당신의 경고를 반쯤은 무시했었네. 그저 술에 취한 인턴의 당돌한 행동, 혹은 박진석이 심어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박했어. 그래서 다음 날 당신을 부른 거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는 그날 아침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순간을 떠올렸다. 해고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녀의 모습을. 그날 아침 내 사무실에서 내가 이지은 씨에게 합격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이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만든 그 한마디였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인턴에 합격했다는 의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입학 통지서일 줄은 몰랐죠.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상어처럼 날카롭고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 그 말은 틀렸었어. 그는 지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내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퀀텀 리프, 아니, 우리 모두가 당신이라는 기준에 간신히 합격한 거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냥 합격한 게 아니야. 이지은 본부장.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그 말은 제목 속에 가벼운 합격이라는 단어에 수천억의 가치와 수만 명의 미래라는 무게를 더했다. 지은은 그제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인턴의 당돌한 행동도 자신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한 명의 천재 개발자이자 한 명의 전략가가 짓는 자신감 넘치고 평온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겠죠. 양자 방벽을 지켜내는 것.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지. 우리가 함께 지켜낼 걸세.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함께 밝아오는 도시의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